자, 저는 이렇게 쭉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제가 지금 바탕색 컬러를 제외하고는 총 9가지 컬러로 배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가장 시작할 때 이 진한 핑크색은 포인트로 넣은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2단, 항상 바탕색이 있기 때문에 세트로 이렇게 2단을 생각해서 이 부분은 제외하고 이 모서리 부분으로 이렇게 세는 게 조금 더 수월하니까 한번 세어볼게요. 이 연한 핑크색, 이렇게 연한 핑크색부터 제가 계획한 9가지 색깔을 주르륵 섞어서 요 배색하는 바탕색까지 딱 오면은 정확하게 18단을 주르르 지금 작업을 한 거예요. 요렇게 18단이 세트로 계속 반복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이 18단을 딱 뜬 다음에 다시 이 밝은색 핑크 컬러가 왔지요. 한마디로 다시 이 컬러로 돌아가서 그 다음은 바탕색, 다시 요색 또 주르르 반복을 하고 또 다시 반복을 하고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면 자연스럽게 색깔이 반복이 되면서 아주 예쁜 블랙킷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배색은 완벽하게 여러분 마음이지요. 저의 추천은 이렇게 18단의 반복을 3번 반복을 할지 아니면 2번 반을 반복을 할지, 즉 2번을 뜨고 나는 이 그린까지만 뜨고 끝낼 거야, 아니면 2번을 반복을 하고 나는 이 진한 핑크까지만 뜰 거야 하는 이런 결심은 다 여러분 마음이에요. 저의 추천은 지금 갖고 계신 실들이 다 소진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떠 나가시되, 보도를 대는 부분은 조금 남겨놔야 되니까 그 양까지 감안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샘플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보도를 두르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한길긴뜨기로만 깔끔하게 마감을 하면서 이 바탕색 컬러로 보도가 조금 더 두꺼워지는 그런 효과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긴뜨기를 한 상황에서 사슬은 똑같이 3개만 세워줄게요. 자, 이 모서리 부분 기둥코 사슬 3개 코스로 포함이 되는 건 같아요. 자, 이 모서리 안에 바늘에 실을 걸어서 쏙 넣어서 한길긴뜨기를 하나만 더 해줄게요. 자, 지금 하나만 추가했어요. 즉 이 기둥코 사슬을 포함해서 2개만 모서리로 가게 해줄게요. 전 단까지는 이렇게 모서리에 3개가 왔었지만 이 모서리 처리는 조금 더 샤프하게 끝내기 위해서 2개씩만 넣도록 할게요. 즉 모서리 처리는 한길긴뜨기 2개, 사슬 2개, 한길긴뜨기 2개로 마무리를 짓게요. 자, 이렇게 하나만 추가해서 2개를 쫙 만들어주면, 자, 옆에 있는 코, 이렇게 한길긴뜨기는 위에 코가 약간 보시다시피 찾기가 어려운 구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기둥을 세시면 돼요. 오호, 이렇게 한길긴뜨기 3개군 하고 어찌됐든 여기서 3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바늘에 실을 걸고 여기가 약간 애매해도 어찌됐든 이 기둥코 위에 이렇게 확 바늘을 넣어서 하나를 만들어 주고요. 그 옆에부터는 이제 살짝 보이는 V코 위에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2개 넣어주고, 그 옆에 기둥코 위에 3개를 넣어주고, 자, 이렇게 기둥코 사슬을 포함해서 한길긴뜨기 하나, 둘, 셋, 넷, 5개가 쪼로로 왔어요. 자, 요 개수, 요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요 작은 디테일로 요 모서리가 조금 더 이렇게 샤프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이렇게 2개만 하고 시작을 할게요. 그 다음에 요 사슬 하나 있는 이 공간에 바늘에 실을 걸어서 동째로 걸어서 한길긴뜨기 이렇게 하나 해주고, 그 옆에 한길긴뜨기 3개 있지요? 하나, 둘, 셋. 여기서부터는 좀 찾기 쉬워요. 그냥 V코 위에 한길긴뜨기를 하나씩. 자, 이렇게 빽빽하게 채워줬고, 그 옆에 또 사슬 하나 공간에 한길긴뜨기 하나 넣어주고, 또 여기도 쪼로로 하나씩 쪼로로 넣어줄게요. 옆에 여기도 또 하나 통째로 끼워서 하나.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빈틈없이 깔끔하게 채워 넣어주면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쭉 채워서 이쪽 모서리 한번 같이 해볼게요. 여기까지 쭉, 여기까지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쭈루룩 떠서 모서리까지 왔어요. 모서리도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끝까지 마무리를 짠지고, 정말 모서리 이 사슬 2개 공간에는 바늘에 실을 걸어서 한길긴뜨기를 2개를 넣어주고요. 다음 사슬 2개 샥 돌려서 또 같은 공간에 한길긴뜨기를 2개 더.
짠 이렇게 해서 요렇게 모서리를 각지게 만들어준 다음 바로 옆으로 가야 되는데 요렇게 한길긴뜨기 하나, 둘, 세 개가 있지요. 요렇게 아랫부분을 세어보면 돼요. 세 개가 있지만 위에서 보면 V코가 두 개밖에 안 보여서 두 개다 라고 하면 요 부분이 살짝 뜨니까 여기 한길긴뜨기 있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하고 셔셔셔 당겨서 여기 코까지 꼭 챙겨서 한길긴뜨기를 하나, 둘, 세 개를 넣어서 이렇게 야무지게 모서리 부분을 각지게 예쁘게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자연스럽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부작 가주시면 돼요. 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모서리 처리할 수 있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부분들을 다 채워서 시작했던 곳으로 돌아올게요. 저보다 훨씬 더 크게 뜨셨을 테니까 이 작업이 시간이 꽤 걸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는 성격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리마인드 하면서 재밌게 끝까지 한번 완성을 해보세요. 여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렇게 모든 부분을 다 해결을 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연결을 해서 다시 시작했던 곳으로 돌아왔어요. 시작했던 곳은 어쨌든 이렇게 기존 코를 포함해서 모서리에 두 개의 한길긴뜨기 밖에 없으니까 같은 공간에 한길긴뜨기 두 개를 이렇게 넣어서 모서리를 조금 더 채워주고 또 이 부분 또한 긴뜨기를 연결할게요. 바늘에 실을 걸어서 이렇게 첫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사슬의 세 번째 코에 꽂아서 또 이렇게 긴뜨기를 해줘야 될 타이밍에 살짝 멈추고 그 다음은 배색을 할 거라서 이렇게 잠깐만 멈춰줄게요. 이렇게 제가 다른 컬러 바탕색으로 이렇게 블랭킷을 떠본 이 샘플을 한번 같이 보면은 똑같은 과정이지요. 이렇게 한길긴뜨기 단으로 마감을 짓고 나서 이거는 제가 하나, 둘, 세 가지 컬러 짧은뜨기로 이렇게 배색을 하면서 이렇게 테두리를 둘러주고 마무리를 지었는데 지금부터는 이 색깔 바꾸는 이 과정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과정 색깔 무엇으로 할지는 솔직히 여러분의 초이스가 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블루, 바이올렛, 그린, 요 황토색 약간 다크한 오렌지 컬러를 요렇게 역으로 한번 진행을 해서 정말 테두리 부분은 이렇게 오렌지 컬러로 마감을 했었지요. 근데 나는 이 완전 마감 컬러가 이런 그린 컬러로 가고 싶다 하면 그린 컬러로 가셔도 되고요. 바이올렛 컬러로 가고 싶다 하면 바이올렛 컬러로 가셔도 돼요. 이 부분은 완벽하게 여러분 선택인데 지금 저보다 블랭킷을 훨씬 더 크게 만들었을 테니까 실이 넉넉하게 남는 컬러가 있고 많이 소진이 돼서 조금 남은 컬러가 있을 거예요. 조금 남은 컬러는 이렇게 바탕 테두리 작업을 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으니까 남는 컬러 중에서 어울릴 만한 컬러를 섞어서 배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하늘색 컬러로 마감을 지어볼게요. 자, 이렇게 실을 대고 긴뜨기를 바꾸는 컬러로 마감을 하고 이렇게 둘이 묶어주는 건 동일해요. 이렇게 잘라서 묶어줄게요. 묶어주는 거 동일하고 이 자투리 실도 이렇게 숨겨주는 것도 동일. 그 대신 편물은 이제 돌리는 작업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 보더는 무조건 그냥 한쪽 면으로 우리가 지금 보는 쪽이 앞면이라고 생각하고 쭉 진행을 하셔도 큰 무리 없어요. 자, 지금 이 단은 짧은뜨기로 할 거라서 이렇게 사슬은 하나만 세우고 짠! 요 모서리 쪽으로 쏙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를 넣어주고 짧은뜨기 단은 짧은뜨기니까 이 모서리 단을 짧은뜨기 하나, 사슬 두 개, 짧은뜨기 하나로 마감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짧은뜨기 하나를 했으니까 바로 그 옆으로 이동. 요렇게 안경긴뜨기 위에 있는 코 좀 애매하게 생겼어도 이렇게 기둥을 체크하면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쯤이 좋겠군 하는 곳을 푹 찔러서 짧은뜨기를 하나 더 넣어주고 그 옆부터는 이렇게 보이는 기둥코 위에 있는 V코를 이렇게 찔러서 이렇게 짧은뜨기를 해나가면 되는데 여기 뒤에 꼬랑지시 우리가 시작할 때 남겨놨던 요 것들은 짧은뜨기인 관계로 뒤에 이렇게 살짝 숨기면서 같이 떠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따로 고정할 필요 없겠지요? 이런 식으로 쭉 한 코에 하나씩 떠서 모서리 부분을 위해서 여기까지 일단 한번 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모서리까지 왔지요. 마지막 한길긴뜨기 위에 이렇게 짧은뜨기를 해놓고 모서리 부분은
이렇게 짧은뜨기 하나, 사슬 2개, 그리고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더. 이렇게 해서 모서리를 처리하고 바로 옆에 또 한길긴뜨기 코 위에 있는 V코마다 이렇게 짧은뜨기를 해서 이렇게 사부작 가주도록 할게요. 깔끔하게 모서리 처리가 되고 그 다음 단도 짧은뜨기 단이기 때문에 이 모서리 안에 똑같은 방법으로 짧은뜨기 하나, 사슬 2개, 짧은뜨기 하나를 차곡차곡 채 넣어가면서 모서리 부분을 뺑 둘러주도록 할게요. 모서리를 처리하는 컬러는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이 남겨져 있는 실 중에 조금 양이 될 만한 실들을 골라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어쨌든 이렇게 둘러서 여기 마감을 짓고, 짓는 과정은 당연히 긴뜨기를 하셔야 되겠지요. 또 짓고 또 지어서 짧은뜨기 단을 3단을 더 추가로 만들고 올게요. 자, 이렇게 저는 짧은뜨기 단이 하나, 둘, 셋, 4단을 주르륵 떴지요. 가장 마지막 단은 피코 스티치로 마무리 올록볼록하는 그 단과 같은 컬러로 마무리 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 이 연두색 단을 피코 스티치로 마무리를 한 단 더 뜨고 이 블랭킷 자체를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해볼게요. 모서리까지 왔으면 바늘에 실 걸고 긴뜨기로 짠! 이어주고, 이제 같은 컬러의 실을 사용할 거라서 실을 바꿔주진 않고 남은 실이 이 한 바퀴를 뺑 돌 만큼의 여유가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주세요. 피코 스티치도 어쨌든 짧은뜨기로 하는 거라서 사슬을 하나 더 세우고 모서리 쪽으로 쏙 넣어서 짧은뜨기를 하나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여기는 나중에 지금 한 이 짧은뜨기는 나중에 한 바퀴를 뺑 돌아와서 여기랑 합체를 하면서 피코 스티치 마무리를 해줄 거니까 일단 여기 이렇게 냅두고요. 그 다음에 3개의 코는 그냥 짧은뜨기를 해줄 거예요. 여기 지금 약간 모서리 부분 때문에 복잡해 보이지만 아래쪽에 이렇게 쌀알같이 생긴 이 부분을 세워가면서 하나, 둘, 3개만 짧은뜨기 해줄게요. 여기 뻥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뻥 넣어서 둘, 뻥 넣어서 3개. 이렇게 보면 4개의 짧은뜨기 코가 있는데 얘는 다시 만나서 돌아올 때의 그 첫 코니까 일단 놔두고 이렇게 3개의 코를 짧은뜨기 했다고 생각을 하고 4번째 코에 바늘을 쏙 넣어서 짧은뜨기를 하나 더 해주면서 연속으로 사슬을 하나, 둘, 3개를 만들어 줄게요. 자, 지금 한마디로 요 3개의 코는 짧은뜨기하고 4번째 코가 피코뜨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 피코뜨기는 이렇게 3개의 사슬 올라간 만큼 쪼르륵 내려와서 다시 첫 번째 이렇게 짧은뜨기를 했던 그 모양, 요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바늘을 넣을 수 있는 2가닥의 실이 있지요. 여기에 바늘을 쏙 넣어서 이렇게 빼뜨기로 마무리를 지어주면 이렇게 귀엽게 볼록 나오는 피코 무늬가 완성이 돼요. 피코뜨기를 할 때의 방법은 약간의 차이가 지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 방법이 가장 예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3개의 코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연속으로 짧은뜨기 해줄게요. 하나, 둘, 3개. 자, 또 이렇게 3개를 해주고 또다시 4번째 코는 넣고 걸고 빼고 짧은뜨기를 해주고 연속으로 사슬 3개를 해주고 다시 첫 번째 그 짧은뜨기 때문에 생겼던 이렇게 앞에 2가닥의 실에 꿰어서 빼뜨기로 연결 해주고 다시 3개의 코는 자연스럽게 짧은뜨기 3개. 자, 피코뜨기를 하는 간격은 꼭 3코일 필요는 없지만 저는 이 블랭킷에서는 3코를 추천해 드리고 또 다른 상황에서는 여기가 4코, 5코 마음껏 사용하셔도 돼요. 이제 같은 방법으로 3개 짧은뜨기 피코, 3개 짧은뜨기 피코를 해서 모서리 처리하는 데까지 한번 와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지금 거의 끝까지 와서 이쪽 반대편 모서리까지 왔지요. 자, 이렇게 지금 피코를 만들고 하나, 둘, 3개의 짧은뜨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코에 또 피코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만들어 주면 저는 그 다음에 이렇게 2개의 코가 남네요. 이렇게 2개 코 짧은뜨기를 하나,
두 개를 해주고, 모서리는 모서리라고 뭐 다를 거 없고 원래대로 하면 짧은뜨기 하나, 사슬 두 개, 짧은뜨기 하나지요. 그래서 짧은뜨기를 일단 모서리에 하나 넣어주고, 그 다음에 사슬 두 개치만큼 피코뜨기를 하나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같은 자리, 방금 짧은뜨기를 했던 모서리에 바늘을 넣고 짧은뜨기 하나 하고 사슬 3개, 앞부분을 깨어서 빼뜨기를 쫙 해주고, 다시 모서리에 원래 짧은뜨기 하나가 더 가야 되니까 모서리에 바늘을 쏙 넣어서 짧은뜨기, 오호, 이렇게 하면은 모서리에 아주 귀여운 피코뜨기가 하나 생기지요. 자, 지금 짧은뜨기 하나 한 상황이니까 또 그 바로 옆에 코 빼먹지 말고 둘, 셋 이렇게 이동을 하고, 네 번째 코에 또 피코뜨기 하나, 둘, 셋, 다섯, 빼뜨기, 또 옆에 코부터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하면 깔끔하게 모서리 부분도 이렇게 피코뜨기 모서리 부분에 딱 오면서 마무리가 되고요. 혹여 이렇게 모서리가 오기 직전에 여기 가는 코가 3코가 돼야 되는데 2코라든지 4코가 남았을 경우에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2개만, 4개만 짧은뜨기 하시면 돼요. 이 블랭킷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보기 좋게 이 정도의 간격의 짧은뜨기 횟수는 조절하시면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모서리 볼록만 신경 쓰면서 나머지 부분까지도 쫙 피코뜨기로 돌리고 올게요. 이렇게 저는 삥 둘러와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서 모서리, 처음 시작했던 모서리로 왔어요. 피코 하나 만들고 짧은뜨기 지금 하나 했고 2개 하고 3개 하고, 저도 이렇게 또 대충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4개까지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모서리, 처음 시작했던 모서리 안으로 쏙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를 일단 해 넣고, 자, 그 다음에 다시 모서리로 바늘을 쏙 넣어서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고, 지금 그 위에다가 사슬 3개를 또 쪼르륵 해줄게요. 자, 마지막 피코를 만들어 줄 건데요. 마지막 피코 바로 여기지요. 이렇게 2가닥의 실 꿰어주고요. 이 꿰인 바늘 그대로 이 왼쪽에 있는 가장 첫 코 있지요. 가장 첫 코 빼뜨기처럼 연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V코까지 이렇게 끼워줄게요. 자, 원래 걸려있던 실, 이렇게 앞코 2가닥 꿰인 실, 그리고 첫 번째 코까지 다 꿰인 상황에서 실을 걸어서 이 코드를 몽땅 빼뜨기로 빼줄 거예요. 빼주고, 이렇게도 빼주고, 마지막 빼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이렇게 마지막 피코까지 깔끔하게 마무리가 돼요. 돗바늘에 실을 깨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해볼게요. 오, 드디어 블랭킷이 다 끝나가요, 여러분. 이것만 마무리를 지으면 끝난다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자자자작 이렇게 실이 달려있는 상황에서 한 코 거르고 그 다음 코를 이렇게 안쪽에서 겉으로 이렇게 깨워주고 숑 빼고, 자, 이렇게 실이 시작한 곳 있죠? 이렇게 당겨주면 이렇게 실이 시작한 곳을 대충 찔러서 뒤쪽으로 나오게 해주고, 그 다음 셔셔셔 당겨서 모양을 이렇게 야무지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금의 이 실은, 남은 실은 이렇게 사사사삭 옮기면서 마무리를 지어줄게요. 짜란, 드디어 이 블랭킷을 다 마무리를 짓게 되었어요. 다 마무리를 짓고 나서 이 부분 너무 말리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요. 이 말리는 부분, 이 끝단, 이 초록색 부분만 스팀을 쫙 쬐면서 슉슉슉슉 눌러주고, 아니면 무거운 걸로 꾹꾹꾹꾹 누르면서 조금 틀을 잡아주도록 해볼게요. 자,
저는 이렇게 반듯하게 화면에 나오도록 제가 한번 접어보았는데 이렇게 네모나게 깔끔하게 그라니스케어 블랭킷 잘 만드셨길 바래요. 지금 이 엔딩 영상까지 저는 조그맣게 만들었지만 여러분은 크게 만드셨을 것 같아서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 같은데 지금 이 마무리 멘트를 함께하는 이 시간 진짜 지겨운 내가 아니고 참 재밌었네 하는 마음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모두 안전하게 행복하게 계셔야 돼요. 그럼 저는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조이였습니다.